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대구라서 분위기가 밝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네, 저희 오늘 스폰서님이 여기서 OM을 또 진행을 하신다 그래서 저 여기 같이 또 힘을 내려고 왔는데 소개를 또 부탁드려가지고 네, 섰습니다. 전 대전에서 또 강의 또 전국에서 강사님 오시면 거기에서 또 제가 네, 또 사회로 네, 여러 강사님들 소개시켜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저희 스폰서님 또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대전에서 왔고요. 네. 저희 스폰서님 키도 크고 예쁘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처음 또 사업 설명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선옥 리더님,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이선옥입니다. 저 오늘 되게 빨리 왔는데, 대구는, 정말 멋진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큰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올 때 여기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리더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너무 설레이기도 하고, 오늘 제 말씀을 좀 잘 진솔하게 전달해드릴지 좀 걱정도 앞섭니다. 근데 제 얘기는 너무 평범한 사람 얘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 회계연도에 너무 성장하고 싶어서 뭘 바꿔볼까 하다가 새벽 그 북미팅을 하고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저 포함 2명 해서 3명이 지금 일단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첫 책을 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책을 하니까 저희 매일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책 그냥 읽거든요. 근데 2주 만에 한 권 끝나더라고요. 근데 월화수목금 공무원 책 읽기 하거든요. 토요일 일을 쉬고. 근데 이 책 읽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 정말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아침마다 좋은 기운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지?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사실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방학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1학기에 겨우 친해지면 방학을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개학을 하면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끄러움 많고 앞에 서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그것이 이 책을 보고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웅은 그의 모든 잠재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나면서 만들어진다. 영웅이 그냥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 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은가? 묻기도 하시고 내 주변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내 주변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보다 내 성공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해요. 혹시 뭘까요? 질문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내 주변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의외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족, 친척,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나를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이용한다. 제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진짜 감히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제가 최고의 변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것이 저는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사람이라는 환경으로 저한테 오게 됐습니다. 저를 그냥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남편은 회사원, 저는 간호학을 전공을 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었고요. 이 전공 기술을 가지고 제가 이 병원에서 특히 잘하는 것이 주사 기술입니다. 제 주사를 엄청 잘 놔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를 잘 놔으면 가는 곳이 주사실이나 아니면 소아과로 병동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소아과 근무하다가 또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이 가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인공심장실을 가게 됩니다. 주사만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으나 쌓여지지 않았어요. 돈이.
전 잘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스트레스도 많고, 또 저는 되게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냥 너무 재미있게 빠져서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망가지면서, 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3교대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3교대를 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 연금 같은 게 필요하구나 싶어서 제가 교직 기술을 해서 또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보건교사를 또 하게 돼요. 기간제 교사. 그러면서 사람이 이게 편하게 살려면 내가 일정 기간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돈이 나오는 그런 연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제가 찾을 수 있는 게 교사였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제가 임용고시를 한 7, 8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7.8기로 하면 되겠지 했는데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이 많이 지원해줬어요. 하라고. 왜냐하면 남편이 회사원이었고 저희가 현실 점검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셋입니다. 제가 딸 둘에 늦둥이 아들 하나 이렇게 셋을 리더님 저를 이렇게 휙휙 쳐다보시네요. 제가 애가 셋이라서 진짜 현실 점검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교직을 열심히 했으나 뭐가 있냐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런 수입이 있어도 내가 사실은 교사라는 게 20년 이상 그 학교를 다니면서 부어야 되잖아요. 보험을 부어야 되죠. 20년을. 근데 제가 이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합격을 해도 2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합격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나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여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 연금을 받으려면 내년이나 내후년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 아니면 저는 병원을 가도 되고 교사를 해도 되는데 그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사람이 막 가고 있는데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열심히 달린 만큼 되돌아오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스폰서님으로부터 만나서 저희 딸아이 친구 엄마예요. 학모로 만났어요. 그 엄마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변하게 됐죠. 제가 변화가 된 거죠. 저는 사람으로부터 제 최고의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제 환경이.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이 저한테 만남이 됐는데 뭐로 만남이 됐냐면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가정의 수입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올해 사실 올해도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이번 달을 어떻게 잘 지낼까 아이들하고 그 생각을 하기 바빴는데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삶을 대해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걸 다 느끼게 돼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120세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0세 시대가 이제 바로 우리나라는 내년에 왔어요. 너무 빨리 왔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있고, 그리고 반면에 기업과 직업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요즘 대기업들은 난리예요. 그 포스코, SK, KT 이렇게 해서 다 지금 AI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저는 진짜 이 성격이 오빠가 다 해주겠지 좀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도 간호사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취미처럼 했어요. 맨날 힘들면 그만둔다고 하고 내가 그만둬도 오빠가 벌어오고 있으니까 난 일을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에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죠.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AI에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남편 회사도 지금 많이 투자했어요. AI에 투자를 해서 인원 감축을 하게 되고 저희도 바로 이제 그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 그 사람에 이제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은퇴 시기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 공부를 하면서 늘 그걸 준비를 해왔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남편이 그만둘 때 내가 정기적인
그 수입이 있어서 그만둘 때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말을 정말 아주 오래 해왔어요. 근데 할 때가 된 거죠, 제가 이제. 그래서 은퇴 시기가 너무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AI에게 빼앗긴 일자리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근로 희망을 72.9세, 73년까지 하고 있는데 퇴직은 지금 50세 이쪽으로 하고 있죠. 무소득 기간이 35년이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 저희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자영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 할 수가 없죠.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경쟁력이 있어야 하면 10억은 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2, 3억 가지고 대출받아서 차리는 거는 잘 돼도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잘 되면 옆에서 다 따라하고 안 되면 그냥 혼자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죠. 부동산, 주식, 코인. 코인 하셨나요? 코인 하셨으면 안 나오셔도 될 수도 있는데. 그쵸? 네, 저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리스크를 크게 내가 부담하고 하셔야 내가 원하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수입이 필요하나 다 아시지만 정말 잠깐 벌어서 좀 길게 살아야 되는 지금 나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 저는 아메이 이 미팅 하는데 여기 교육하는데 와서 배운 게 이런 거예요. 뭐 물건을 파는 거, 나가서 누구한테 부담스러운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게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내 가정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 없이 제가 살았어요.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지금 잘 하는 건가 기준 없이 살다가 여기 나오니까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긴 시간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가 은연중에 그렇게 많은 맞벌이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참 충격이었어요. 제가 직장인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일하면 돈 받고 일하면 돈 받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3교대를 하면서 힘드니까 3교대를 안 하는 곳으로 가서 바로 옮기고,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월급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다 하고 나면 자영업을 해야지 했는데 자영업은 나를 고용하는 일이더라고요. 또 내가 그만두면 수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일하는 동안 엄청 많이 돈을 모아놓거나. 그래서 내가 끝이 없는 곳에 이렇게 방향도 못 정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 이 표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고 제 방향을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그리고 투자는 뭐 언감생심 제가 쳐다볼 수도 없고요. 이 사업 부분을 한번 봤어요. 저는 애가 셋이기 때문에 잘 살고 싶기보다는 그냥 보통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으로 사는 게 뭘까요? 보통으로 사는 게 애가 셋이니까 방이 하나씩 있는 거, 셋을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차가 좀 튼튼하고 커야 되는 거, 그리고 생활비가 제철 과일은 먹을 정도? 그죠? 그게 혹시 이렇게 나오세요? 그게 많아요. 근데 그 보통의 삶이 어렵겠더라고요. 그죠? 제철 과일 먹는 거. 저 우리 딸들 시집 가면 해주고 싶은 거요. 제철 과일 제가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제철 과일 진짜 배달 시켜서 먹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열심히 사나? 근데 그게 사업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딱 하나 없어요. 자본이.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사실 잘 살고 싶은 욕구와 그리고 수고할 의지는 있어요. 근데 없는 거죠, 수단이.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본금 없고 아이템은 없지만 잘 살고 싶은 욕구와 내가 수고할 의지가 있으면 이 성공적인 시스템에 합류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원하는 일정 기간 내가 노력해서 어느 기간 동안 일을 해놓으면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쉬고 싶을 때 돈이 계속 나오는 이런 수입이 네트워크 마케팅 수입이었더라고요. 처음 알은 거죠, 여기 와서.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것이 저는
주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아름아름 물건을 팔고 다니는 건 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연금이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희 스폰서님은 직장을 다니고 계셨어요. 병원을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라서 또 친해지기도 했고 제가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한 2시간 반차 내셔서 저한테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마 나한테 하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나한테 하라는 건 아니겠지. 나한테 저 얘기를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스폰서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가랑비 옷 젖듯이 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스폰서님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나는 죽어도 안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은 그냥 좀 인상 괜찮나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좀 새침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말을 막 걸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아이들 학교를 가도 말도 안 걸고 이런 엄마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이게 많이 변한 거예요. 그 새침한 표정으로 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진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직 다행히도. 상처받을 것 같은데 우리 스폰서인데 제가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 너무 좋으세요. 스폰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막 웃으세요. 네 하고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지기도 많이 따졌어요. 막 다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뭐가 그렇게 100% 그렇게 자부해? 그러면서 저는 막 나쁜 걸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뒤에 뜯어가지고 다 완벽하게 순수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막 나쁜 걸 찾아내려고 뒤에를 막 뜯어서 보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스폰서님이 또 막 웃으세요. 다음에 알아올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저도 잊어먹고 다음에 만날 때는 스폰서님도 잊어먹고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막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잊어먹는 거예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근데 나중에 스폰서님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시는 스폰서님이 그런 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게 이 성공 검증된 이런 암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와 아이템과 마케팅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가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숫자 잘 몰라요. 문과예요, 문과. 근데 문과인데 간호학과를 갔지만 완전 문과예요. 근데 저는 100개 지역 국가 그리고 100대 사기업 그리고 특허 엄청 많고 그리고 넓고 이런데 제가 이 회사가 너무너무 대단하다라고 의심하지 않은 게 뭔가 하면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고 나가 있는 국가들이 다 선진국부터 나가더라고요. 선진국부터 다 나갔고 그리고 회사가 지금 거의 70년 돼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 회사가 다 나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사실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튼튼한 회사인지 사실 제가 기준도 없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 기준으로 100개 지역 국가에 그 많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검증을 했고 그걸 가지고 70년을 해왔다고? 그냥 그거 자체가 저는 회사에 대한 검증이었어요. 그러나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런 숫자로서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고 직접 판매 1위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사 전경이 있어요. 이 본사 전경에 그 호수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저 물이 1급수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공장 같지가 않죠. 이 회사가 환경과 사람에게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두 분에 의해서 돼요. 이 두 분이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을 철학을 가지고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이 회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나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기타 내 지인들까지 모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이분들이 원했고 그것이 그 아메이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달한 분도 옆집의 아주머니셨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이 철학이 저는 좀 저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이념이 자유가족 희망보상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제품을 쭉 보면 뉴트리라이트. 저는 사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만둔 이유가
모든 알레르기를 다 가지고 있고요. 제가 유전적인 병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몸을 제가 타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똑같긴 하지만 그 가족이 대대로 오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혈액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알레르기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성분들 계시지만 생리통도 유난히 심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못 갔어요. 그 기간에는.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병원을 사실은 그만뒀어요. 제가 병원 일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간호사는. 그거 하러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알레르기가 심한 거를 그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해서 쇼크가 와서 넘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맡으면 그냥 기도가 부어서 숨을 못 쉬는. 그러니까 응급이죠. 그런 상황을 되게 맞이할 정도로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몸에 셋째를 계획이 없이 가지다 보니까 아이도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런 과정에 약을 복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뉴트리라이트로 많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아이는 완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알아보는 걸로 사업이 시작이 되기도 했거든요. 생태계 농장을 직접 가지고 있어요. R&D 센터가 4개. 4개라고 하는 거는 이 R&D가 연구 개발하는 건데 굉장히 연구 개발로 세계 2위죠. 이 회사가 제조업계로. 그래서 이런 센터들, 생산시설 6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친정이 농사져요. 근데 비료나 뭐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뉴트리라이트 농법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믿어지자마자 저는 정말 잘 먹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혁신적인 연구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몸이 회복된 것도 이 더블엑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더블엑스는 영양제가 아니죠. 우리의 세포를 되돌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게 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입으로 먹어도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인들하고 먹는 거 이렇게 좋은 거 먹었다고 얘기를 할 때 과연 다 들어갔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혈액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더블엑스 안에 있는 이 식물 영양소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된 그런 식품이고 그거에다가 마이크로바이옴 그죠? 요즘 너무너무 대단하죠. 저도 제가 먼저 이 장내 미생물 제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하고 그리고 지인들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먹어도 제가 사실은 더블엑스를 먹고 변비도 좋아지고 알레르기도 다 좋아졌어요. 제가 복숭아를 못 먹었는데 병원에서 직원들이 복숭아만 있으면 저를 피해서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옆에만 가도 제가 또 이 호흡기가 오니까 그럴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더블엑스 섭취하고 복숭아 제가 깎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요. 전 진짜 심한 알레르기. 비염도 진짜 너무 심한 비염 이런 거였는데 더블엑스를 먹고 제가 이게 나았어요. 다른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DNA가 몇 년을 통해서 내 DNA가 바뀐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걸 넣어도 내 몸이 빨리빨리 전환을 시켜주는 게 어디예요? 우리 몸의 화학공장. 그게 장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더니 제가 다양성이 엄청 높더라고요. 제 상위 10%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더블엑스가 효과가 굉장히 있었구나. 왜 내가 더블엑스가 이렇게 좋아서 전달을 하는데 그분들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제가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식품을 꾸준히 오래 드시는 분들은 제가 3개월만 이게 돈이 부담스러우면 3개월만 끊고 이 장내 미생물 먼저 검사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효과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장내 문제, 유산균 드시고 계세요. 우리 뉴트리라이트 거. 그래도 그러신 분들은 제가 3개월 다 끊자. 3개월은 이 장내 미생물에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이 식물 영양소가 만났을 때 오는 시너지가 지금 밝혀지고 있죠. DNA 이렇게 변해요. 직접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식습관 연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영양지수 NQ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정말 전체에 이런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암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모든 산업 분야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병원에 근무도 하고 하시니까 하는데 학회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돈이래요. 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모 병원에 호흡기 내과하고 지금 우리 그 ACM 파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죠. 폐쇄성 폐질환. 그 얘기 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그런 일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90세신데 90세인데 80년을 담배를 피우셨대요. 10살 이후부터 피셨대요. 하루에 2갑씩. 근데 이 할머니 폐가 찍어보면 애기 폐래요. 애기 폐. 그러니까 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해봤더니 폐를 보호하는 거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담배를 피셔도 폐가 그 어떤 막을 딱 형성한 것처럼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겠죠. 그 균주를 상품화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게끔 그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대요. 의약품 만드는 거를.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대요. 호흡기내과 의사가 이제 내과 없어지겠다고 이거 하나씩 다 위장보호하고 대장보호하고 다 나오면 그죠?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판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판권, 마이랩, 그죠? 공부 많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짜 쏙 빠져서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거텔링류. 그래서 이 장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나쁜 거 먹는지, 좋은 거 먹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장 관리를 너무너무 잘 하셔야 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다양성이 높아야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에 있는 이런 많은 식물들을 먹어도 우리 몸이 우리가 위장이 소화시킬 수 없대요. 장에 있는 것들만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대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유산균을 먹어줄 수도 없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변을 상품화해서 팔더라고요. 네, 캡슐 안에 넣어서. 그 다큐멘터리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건강을 해킹하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 이 장을 바꾸기 위해서 남동생 똥을 먹었더니 여드름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 똥으로 바꿨더니 우울증이 심해졌대요. 그런 내용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대중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뉴트리라이트. 이 식품을 가지고, 이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 만드는 거. 이제는 피부에게도 영양을 먹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죠. 이 치아시드 하나를 정말 피부에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9년에 연구를 해서 정말 화이트 치아시드라는 것까지 만드는 거. 우리 피부가 영양을 바르는 게 아니라 먹게 하는 겁니다. 경피독 아시죠? 피부로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병원에서 빨리 효과 보려면 붙여요. 아니면 터트려서 이렇게 혀 밑에 넣든지. 경피가 훨씬 흡수가 빠릅니다. 그만큼 화장품이 중요한 거죠. 어쩌면 이제는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효과가 먹는 게 원래 바르는 게 더 효과가 좋았죠? 바르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치약. 칫솔, 그리고 바르는 거, 머리에 감는 거, 이런 제품들. 요즘 밖에 나가니까, 너네 치약에 마이크로바이옴 들어있어? 이 얘기 묻는 사람 있던데요? 나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입안도 이제는 입안의 균주를 좋은 균주로, 염증이 생기지 않은 균주로 바꿔주는, 우리 지금 특화돼 있잖아요. 이 얘기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치약에 마이크로바이옴 포함돼서 우리 입안의 균주 바꿔준다.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정수기는 좋은 물로 여러분들 많이 또 바쁘셨죠. 너무 완벽한 정수기가 나왔습니다. 세제. 그리고 우리 요리하는 퀸.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생활 전반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체인 거죠. 요거는 뭔가 하면 제가 사업할 때가 아니라 여기 너무 놀래서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건데 여기가 세탁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탁물만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어머님이 콩을 주셨는데 콩을 씻었더니 여기 또르르 다 쏟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콩이 빠졌는데 거기서 그 다음 날인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하나만 남아서 너무 신기해서 다 뽑다가 하나 남은 거 지금 찍은 건데 여기 막 콩나물 시루처럼 막 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근데 제가 어떠세요? 세제가 정말 이게 합성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밑에 보시면 초록색 보이죠? 얘네들이 구멍을 못 찾아서 못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사업 안 할 때 옆에 있는 주부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런 세제라고. 때가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희 신랑 사택에서 근무할 때 사택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사택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불이 올려서 봤더니 이렇게 노랗게 됐더라고요. 여기가 어느 사택인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KT 대전 사택입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보시면 저렇게 제 그 소비자가 저렇게 보내왔어요. 이 필터를 언니 갈아야 되는데 그냥 꾹 눌러서 쓰는 거예요. 파란불에서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지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언니 이거 봐. 이렇게. 그죠? 안 했으면 저거 다 폐가. 그리고 제가 완전 요알못인데 요리도 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엘사백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그 제품들. 이분은 사실 엘사백은 가끔 쓰시고요. 우리 튜브로 된 거 뭐죠? 애교머리 하는 그건데 그거 쓰시고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모님이 버스 타면은 맨날 뒤로 가셨대요. 창피하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앞좌석에 탁 앉아 계신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만족하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더니 이렇게 우리 아들이 게임할 때 이렇게 모자를 쓰고 게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수기는 미세 플라스틱 어디로 많이 가냐? 내로 간대요. 내로. 그래서 정말 이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줄 수 있는 정수기가 없죠. 우리나라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빗땡. 삼성에서 나오는 빗땡으로 시작되는 거 있다고 하는데 85%밖에 안 돼요. NSF 자체에서 85%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99.99999%죠. 그래서 하더라도 얼마가 되는 걸 쓰느냐 이런 것들 정말 하나를 쓰더라도 다 다르죠. 저는 제품에 굉장히 감동이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은 확실했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아무도 안 써도 나는 써야지. 아무도 안 들어도 나는 들어봐야지. 아무도 안 가도 나는 가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었던 게 이 제품에 대한 너무 내가 좋아했었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혹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고 있는 게 이 생필품이거든요. 이 생필품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신경 써서 써본 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출했어요. 그냥 씻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양 많이 들고 하나 더 주고 하면 그렇게 샀었던 그런 소비자였거든요. 근데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가 평생 사용한 이 생필품의 위력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쓰죠. 저는 월 50만 원 아니거든요. 저희는 다 5인 가족이기 때문에 1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내가 어디서 쓰고 있는가, 어디서. 가전제품 굉장히 따져서 쓰잖아요. 근데 오래 쓰니까 이렇게 보시면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그냥 생활인 것 같아요. 내 생활을 건강하게 웰빙으로 하는 거를 어디서 하느냐. 내가 평생 이렇게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꼭 써야 되는 거죠. 안 쓰면 안 되는 것들을 어디서 소비하는가. 이 소비를 소득으로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생필품 재테크를 하는 얘기도 해요. 이렇게 소비가 지출로 끝나서 내 소비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썼거든요. 이렇게 내가 쓸 때마다 누군가의 주머니. 내가 코스트코에서 쓰면 코스트코 사장, 이마트에서 쓰면 이마트 사장. 거기서 다 갖고 갈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처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를 좋은 거 쓰면서 내가 돌려받자는 이 시스템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왜 우리한테 돌려줄 수 있냐면 유통의 변화예요. 이 유통이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1,000원에서 700원 썼다고 300원 벌으셨나요? 저는 300원을 벌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1,000원을 쓰다가 700원을 쓴 거더라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700원조차도 내가 내 주머니로 일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인 거죠. 직거래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직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에서 좋은 제품을 쓰면서 직거래를 하면서 내가 돌려받고 나뿐만 아니라 이 소비가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전하는 그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얘기해줘서 내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을 내가 좋은 걸 얘기해서 내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보시면 제품에 PV라고 해서 모든 제품에 점수가 있어요. 아까 그 유통을 이해를 하시면 이 PV가 없는 걸 사기가 아까워요. 내가 다른 마트를 못 가겠더라고요. 점수가 없어서. 휴지를 하나 사더라도 뭐 물티슈를 하나 사더라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PV가 있는 게 이 마트의 장점입니다. 이 PV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 마트에 가입을 해보는 거죠. 제가 쓰려면 가입을 해서 번호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죠.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모든 쇼핑몰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회원가입을 하고 쓰시고요. 쓰시면은 이렇게 11가지의 다른 마트에서 주지 않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소비 습관만 바꿔도 부를 만날 수 있어요. 일반 마트에서 쓸 때와 아메이 마트에서 쓸 때가 개인은 이래요. 200원을 돌려받느냐 아니면은 6,000원을 매달 현금으로 돌려받느냐. 모아서 쓸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아까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마트는 내가 이 마트 가면 이게 좋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각자 점수를 받는데 아메이 마트는 내가 얘기해준 그 사람들이 내가 나한테 쓰는 게 아니라 다 직접 가서 아메이 마트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아메이가 판권을 가지는 거죠. 판권. 이 아메이 마트의 제품을 쓸 수 있는 판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거더라고요. 연결. 그래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그리고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 다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하는 힘인 것 같아요. 연결하려면 내가 정말 좋고 감동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제 경험과 여기에서 받은 혜택, 감동 이런 것들을 주변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소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재미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뭐냐, 소비를 통해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죠? 내용은 쉽죠. 연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내 번호를 만들어서 한번 이 마트를 사용을 해보는 거죠. 이 20만 PV라고 하는 거는 이 후원 비율표에 의해서 나눠주게 되는데 이 점수도 사실은 저는 처음에 혼자 쓰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에서 늘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 보니까 내 번호로 모여지는 점수가 20만 점이 넘었을 때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번호를 엄마도 쓰고 제 동생도 쓰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번호로 가입하시고 20만 점을 쓰시면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그것 때문에 가입을 안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번호를 가입하고 20만 점이 될 때까지 내가 써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번호로 모여지는 점수예요. 그게 뭐 5명이 쓰건 6명이 쓰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 번호로 모여지는 점수가 20만 점이 됐을 때 6,000원이 캐시백이 돼요. 내가 요런 모양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이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걸렸던 게 뭔가 하면 공정한 거였어요. 이거 누구에게 피해 끼치는 거 아니야? 이게 걸렸었는데 이런 모양으로 공정성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돼서 아메이 플랜을 정확하게 아니고 자신 있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제가 엄마하고 동생한테 알려줬고 저한테 알려줬던 규린이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규린이 엄마가 뭐 많이 갖고 가서 나한테 이렇게 막 열심히 알려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 쓰는 점수들을 이제 나를 포함해서 다 모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어떻게 돌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스폰서한테 먼저 다 모아주는 거죠. 그러면 80만 점이 되고 38,000원. 과정을 쭉 보시면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전체에서 모아져서 나 이하를 빼줘서 스폰서님은 12,000원. 그리고 나도 내 혼자가 아니라 동생하고 엄마 또 가입해서 20만 포인트 돼서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됐죠. 그래서 나는 24,000원, 엄마, 동생 6,000원 빼주고 24,000원,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 보너스 배분 원리가 뭐 먼저 가입했다고 해서 많이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알려주면 알려준 만큼 점수를 모아서 돌려주는 그런 공정한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나 같은 평범한 가정에도 도움이 되겠다. 먼저는 건강하게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뭔가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면 이 생필품 바꿔서 되는 이게 이해가 되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세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래서 이제 한국 아메이 회사에서 보통 주부라도 이런 모양을 잘 만들어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걸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놓은 표예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요거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엄마 용돈 들여줄 정도, 뭐 이자 낼 정도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제가 잘 쓰고 학습하고 요런 데 나와서 들어보고 그리고 주변과 잘 재미있게 잘 보내다 보면,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리고 나도 한 1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 필요한데라는 목표, 작은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이 브론즈 빌더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면 100만 원 정도 괜찮죠. 남편 월급 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학습하고 함께 어울리고 좋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SP라는 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SP 1000만 점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첫 목표가 되실 거예요. 정말 괜찮은 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첫 목표가 이거였어요. 교사 20년 근무해서 연금보험 넣고 나중에 연금 나오는 게 200만 원 정도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근무하고 그리고 매달 돈을 내고 이랬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많이 또 증가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 명단 쓰라고 했을 때 7명 나왔어요. 그 스폰서님이 더 없냐고 자꾸 물어보셨는데 더 없었어요. 진짜로. 제가 7년 동안 임용고시 공부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연을 다 끊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아는 사람이 진짜 없었는데 저는 사업을 사귀면서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운더스 PT가 처음에 이렇게 되고요. 괜찮죠. 정말 어디 출근 안 해도 되는 그런 당당한, 정말 과장 정도는 안 돼도 대리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SPGP, PT, 파운더스 PT 이렇게 해내 가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또 나처럼 이렇게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꿈꾸는 파트너들 키우다 보면, 같이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 외에도 쭉쭉쭉쭉 내가 원하는 핀까지 이렇게 해나가실 수 있어요. 내 꿈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 다른 거죠. 꿈의 크기만큼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메이 수입은 매달 평생 증가하고 상속되는 인쇄 수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수한 생필품이라서 그래요. 저만 해도 사실 사업이 아니고서라도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제품을 쓸 거고요. 그리고 저도 딸 둘, 아들 하나 있지만 아들은 잘 모르겠고 며느리가 남이니까 딸 둘은 정말 아메이 이 제품을 쓰게 하고 싶거든요. 며느리도 중요하긴 한데 딸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 구매가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 계속 증가해요. 아까 특허가 800개인가 이렇게 넘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미리 회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죠. 사실 저도 큰 네트워크는 아니고 되게 귀여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저도 회원이 가입하면 누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회원이 증가하는 거죠. 제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가족과 또 더불어 여행을 가는 이런 보상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삿포로 여행 갔다 온 건데요. 저는 딸 둘과 같이 갔다 왔어요. 저희 막내는 태어나서 아파서 3년을 치료를 받고 힘들었어요. 아주 작게 태어나가지고. 근데 걔가 3년 동안 케어하는 동안 제가 뉴트리라이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검증을 하고 믿고 먹였기 때문에 완치를 했고요. 지금은 운동선수예요. 펜싱 선수. 저는 정말 그게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고 얻은 거예요. 걔가 진짜 비정상이 되지 않게 엄청 많이 빌었었거든요. 근데 걔가 운동선수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걔가 매일 시합을 나가서 남편은 또 아들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여행을 못 따라와요. 늘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딸 둘과 같이 갔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저는 사업을 같이 했으면 하고 있어요. 큰애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지금 직장인이에요. 다니고 있는데, 직업이 에디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홍보하고 이런 걸 하고 있죠. 블로그 이런 걸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좀 잘 배워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행복해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은 남편만 데리고 가는 그저 여행 가려고 지금 턱이 이렇게 가끔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스럽게 안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성과가 자녀의 사업 기반으로 상속이 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기서 다 배웠기 때문에 시너스트 그룹에 완벽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아까 그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여기 들어오셔서 순서대로 배우면 되더라고요. 완벽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시너스트에. 그리고 팀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작은 팀도 있고 저는 김스턴 스폰서님, 김스턴 파운더스 EDC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스폰서님 안내하에 너무 잘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 팀뿐만 아니라 파트너뿐만 아니라 이 대전에 있는 이런 그 형제 파트너님들의 도움으로 이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네. 지금인 것 같아요. 내년도 어렵다고 하죠. 25년도도 매년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오늘이 여러분의 그 지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부족하지만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다음에 이 자리가 계속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더 많은 그런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